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수세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풍수라는 말은 장풍득수 줄임으로 바람 고요하고 물 잔잔한 땅이 살기 좋다는 말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서며 재물이 쌓여 도시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물은 생기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수의 시작과 끝이 물길의 기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물길 형상이 좋은 곳을 보겠습니다. 환포수는 금성수라고도 하는데 물길이 털을 감싸한 듯 유정한 것을 말합니다. 조수는 묘소나 집 앞에서 털을 향해 구불구불 들어오거나 또는 넓은 논밭의 평평한 물이 층층이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곧고 길게 들어오면 찌르는 모습이 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앞에서 들어오는 물이 술 한 잔 정도만 되어도 능히 가난을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취수는 혈 앞에 연못이나 저수지 등으로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물길 형상이 흉한 것입니다. 충래는 터의 전후좌우에서 곧게 오는 형상이니 마치 창과 같이 찌르는 모습입니다. 물길은 곧 바람길이 되어 직사직중하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직권은 터의 전면으로 길게 빠지는 것으로 대흉으로 여깁니다. 반횡은 반궁수라고 하는데 물길이 터를 등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급사는 터 앞 명당의 모습이 반듯하지 못하고 경사진 형태로 골렴수라고 합니다. 물의 모습이 곧고 흩어지고 넓고 큰 것은 모두 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망망대해가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재물이 흩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여깁니다. 유리한 물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물길은 크게 굽이치며 흘러야 합니다. 굽이침이 많을수록 물 흐름이 잔잔하고 바람도 안정됩니다. 물길이 굽이치는 곳은 생기가 충만한 곳입니다. 물길은 굴곡되면서 나를 돌아보며 머물고자 하면 절묘한 것이라 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을 보면 굽이침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모스크바 등을 흐르는 물길은 굽이침의 각도가 크고 수차례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은 경제력과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물길은 재화를 의미하므로 감싸준 곳이 유리합니다. 한 줄기 물이 흐를 때는 감싸준 곳에서 찾고 두 줄기 물이 흐를 때는 합수되는 곳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탄강변 20만 년 전 구석기시대 유적지는 물길이 크게 감싸주고 합수되는 곳이면서 지대가 높아 수해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이미 터를 가려서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또한 낙동강이 크게 감싸며 흐르고 있습니다. 물길의 굽이침이 심해 물빠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좌선수의 좌선용이지만 좋은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 또한 강물이 감싸준 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금강의 굽이침이 한 차례에 그치는데 63년의 짧은 도읍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 흐름은 잔잔해야 합니다. 즉, 물은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좋습니다. 물길이 빠르게 흐르면 화도 빠르게 닥친다고 했습니다. 물은 고여있는 상태를 가장 길하게 여깁니다. 이를
취수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물은 1000년 동안 재물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수는 조수만 못하고 조수는 취수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역수는 산줄기 흐름과 물길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좌선형이면 우선수, 우선형이면 좌선수가 역수가 됩니다. 역수의 반대는 순수로서 산줄기 흐름과 물길이 같은 경우입니다. 조수는 물길이 터 앞에서 구불구불 들어오는 형태고, 취수는 연못이나 젖씨 같은 고인물을 말합니다. 단 고인물은 맑아야 합니다. 민무질 묘 앞에는 넓은 젖씨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산이 반듯하지만 너무 멀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묘 뒤편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회장 묘는 용인 에버랜드 안에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묘 뒤편의 용세가 부실합니다. 오래전 이곳에 오는 풍수인마다 폐철을 들이대고 좌향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자 그 후에는 아예 이곳 묘에서 폐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자기 교란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덕산 교보생명 선영입니다. 묘 앞에 작은 연못을 의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뒤편의 경사가 가파른 곳입니다. 부여에 가면 정흥인 묘가 있습니다. 묘는 길게 이어진 산줄기 끝에 자리하고 있어서 장사 추가형이라 불립니다. 긴 뱀이 개구리를 쫓는다는 뜻입니다. 문중에서는 뱀의 먹이인 개구리가 풍족하도록 와영담이란 연못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 묘 입수 지점에는 암석이 박혀 있는데 박환이 되지 않아 거칠고 험한 상태입니다. 땅속 또한 거칠고 험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영입니다. 묘 앞에 작은 연못이 있지만 물이 탁하고 냄새가 납니다. 연못물이 황색이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인물이라도 지나치게 넓게 보이면 재물이 흩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의 모습이 곧고 흩어지고 넓고 큰 것은 모두 흉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물길이 모이는 것은 크게 번성합니다. 울산 북구 신천동은 동천을 중심으로 4개의 물길이 합수됩니다. 이곳에서는 청동기 시대 대규모 칠학지가 발견되었고 현재는 학교가 밀집된 곳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쌓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신라 천년도읍지 경주의 물길입니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대천과 남천 그리고 북천이 합수되는 곳입니다. 반월성에서 보면 크고 작은 물길이 앞에서 들어오는 조수가 됩니다. 양덕마을도 형산강을 중심으로 여러 물길이 합수되는 곳입니다. 물이 모이면서 마을 앞에는 넓은 논밭까지 있으니 부유한 곳입니다. 경주 최부잣집 충의당은 형산강을 중심으로 이조천 등 3줄기 물이 합수되는 곳입니다. 남양의 충의당은 형산강이 앞에서 들어오는 조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수로 여깁니다. 이곳에서 12대 만석지기 중 전반기 6대를 거주합니다. 경주 최부잣집 교동집은 남천 옆에 자리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향교가 있고 김유신이 살던 제매정도 있습니다. 12대 만석지기 중 후반기 6대를 거주하던 곳입니다. 고지도를 보면 후반기 집터 옆에 작은 하천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천은 1910년 무렵
일제가 도로를 놓는다는 명분으로 물길을 끊어버립니다. 풍수에서 물은 부의 원천으로 수량이 많고 일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마르면 재물도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게 됩니다. 최부잣집 옆 하천은 반월성의 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이 마른 상태인데 일제는 풍수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최부잣집에 위해를 가하고자 의도적으로 철로를 놓아 물길을 끄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부잣집 물길은 두 곳 모두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길의 모습은 전반기 집터가 유리하지만 후반기 집터는 물과 가깝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상해 푸덩입니다. 황포강이 감싸주고 앞에서 두 개의 물길이 합수되면서 중국 최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풍수를 활용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 터를 정하는 우리나라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길이 앞에서 들어오면 속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마지막 순간 등을 지고 나가므로 불리합니다. 조수는 반드시 C와 같이 터를 휘감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빨리 벼슬을 하고 빨리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앞에서 물이 들어오는 땅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입니다. 사옥 앞에서 여의천이 구불구불 들어와 사옥 뒤편에서 양재천과 합수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양재동에 자리 잡은 뒤 매출과 순이익 등에서 매년 사상 최고 수준을 연이어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을 재계 2위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묘에서는 앞쪽의 논밭이 층층이 낮아지면서 물이 앞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묘 이후 모 그룹의 총수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곳에 묘를 쓰기 전 나무를 벤 상태입니다. 산 끝에 이르러 둥글고 통통한 모습입니다. 혈상론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지표에서 약 2m를 파자 계란 노른자위 같은 고운 흙이 출토됩니다. 이번에는 불리한 물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길이 곧고 길게 흐르는 곳은 유속도 빠르고 바람도 강합니다. 26km 직수로 흐르는 한강 하류는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확장되면서 근래에 개발되고 있을 뿐 전통적인 쥐락지라 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물이 가장 두려운 곳은 곧게 흐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강물이 11km 곧고 길게 흐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빈곳 중 한 곳입니다. 물이 등지고 나가는 곳입니다. 물길이 터를 향해 공격적으로 칠 뿐 아니라 재물과 등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는 메콩강 방공수 지점에 자리했습니다. 라오스는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과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빈국입니다. 진주성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남강을 등지고 진주성에 배수준을 칩니다. 그러나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무려 7만 명이 전사합니다. 한강이 등지고 흐르는 언덕에 최정현 회장이 살던 곳입니다. 모 교수가 이곳 집터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회장님, 이러한 집은 조망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강물이 쏘듯이 들이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최정현 회장께서 말하기를 나는 기업가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까짓 물길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겠습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곳은
조망은 뛰어나지만 강바람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주거지로는 불리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금융사건으로 구속된 장영자 옛집도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창빈한 씨 묘를 비롯해 여러 대통령 묘가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인들 답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명당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빈한 씨 묘를 쓰고 18년 후 그의 손자가 반개혈통으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고 그 후 14명의 왕을 배출했다고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후손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묘 이후를 보면 선조는 임진왜란을 초래하고 증손자 광해군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고손자 인조는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소현세제와 그의 자식들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의 역사 중 가장 굴욕적인 시기의 출발점에 창빈묘가 있습니다. 명당의 발복이 이 정도라면 풍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국립묘지에는 박정희 대통령 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묘를 쓰고 40년 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창빈묘와 유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립묘지 지세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좌청룡 우백호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등을 돌린 형태입니다. 창빈묘 앞에서는 현충천이 직수로 빠지면서 명당을 2등분하고 있습니다. 물이 명당을 곧게 뚫고 지나면 수파천심이라 하여 재물이 모이지 않고 사람도 드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주변 사람이 모두 떠난다는 말입니다. 외수인 한강은 국립묘지 앞에서 크게 반공수로 흐릅니다. 마치 강한 펀치를 날린 뒤 치고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혹자는 한강이 국립묘지를 향해 들어오는 조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수가 되려면 터를 감싸고 흘러야 하는데 이곳 한강은 등지고 멀리 도망가는 물길입니다. 청룡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망할 뿐이고 백호는 노골적으로 등 돌려 외면합니다. 내수인 현충천은 곧게 빠지면서 좌우측 편을 극명하게 가르고 결정적으로 한강이 등 돌려 빠지고 있습니다. 선조의 임진왜란, 광해군 폐위, 인조의 병자호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유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국립묘지 물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면 불길합니다. 물소리가 심한 곳은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뿐 아니라 골바람까지 심해서 장풍특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묘 좌우에서 여울물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고륙상정한다. 물이 곡소리처럼 그치지 않으면 청춘의 과부 된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나일강 물길이 뿔뿔이 흩어지는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 물이 나일강 삼각주를 비옥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 수도의 물길로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길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두 줄기 물이 합수된 후 다시 두 줄기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풍수 논리로 보면 합수, 분수는 매우 불길한 물길입니다. 결국 물길의 갈라짐은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내전으로 2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팔자수는 자손이 거스르고 반역한다고 해서 불길하게 여깁니다. 두 줄기 물이 두 줄기로 나뉘면 고륙상장한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전 사태를 이르는 말 같습니다. 물길은 곧고 길게 나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가장 꺼리는 것이 물 나가는 땅이니 즉시 집안이 패할 것이다. 더 앞으로 물이 곧게 달아나면 천만금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 수구가 열려있으면 자손이 재물을 잃는다. 물이 나가는 땅은 발복도 반드시 더디다고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건립되었으나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더 앞으로 물이 곧고 길게 빠져나가니 크게 불리한 물길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신립장군은 탕금대에서 8,000명의 군사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전멸합니다. 이곳 물줄기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수된 후 길게 빠져나갑니다. 우연인지 임진왜란 때 대패한 진주성과 탕금대 두 곳은 풍수에서 불리하게 여기는 물길입니다. 군 지휘관도 풍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병철 회장 모친면은 생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소리가 요란한 곳일 뿐 아니라 물이 곧고 길게 빠져나갑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얼마 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음에 이곳 묘는 수원으로 이장합니다. 산미그룹 창업자 김두식 회장 묘입니다. 묘에서는 물이 길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부터 산미그룹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영조차 지키지 못하고 묘소는 화장 후 흩뿌려집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인물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정필 총재 선영입니다. 2001년 6월 대선 직전 부여에서 예산으로 이장합니다. 당시 JP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이장을 했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묘는 높은 곳에 있어 천산만산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묘 앞으로 물길이 4.5km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JP는 이곳으로 이장하고 급전직하 추락합니다. 결국 이곳 묘는 JP 생전에 다시 부여로 옮겨갑니다. 부여 선영에는 JP 자신의 묘도 있습니다. 화장한 뒤 부인과 함께 합장한 묘입니다. 세곤묘의 물줄기입니다. 더 앞으로 물이 곧고 길게 빠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빠짐은 어떠한 영웅호걸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논밭도 물로 간주하는데 층층이 낮아지는 물을 권렴수라하며 흉하게 여깁니다. 묘지 1에서는 횡수가 되고 묘지 2에서는 직거수가 되어 모두 불리한 물길입니다. 반대로 논밭이 평평하면 물이 잔잔한 곳으로 간주해 유리한 물길로 여깁니다. 이번엔 수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구사는 물이 흘러나가는 곳 양쪽의 산으로 물빠짐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수구사는 멀고 낮고 작은 곳은 분리하고 가깝고 높고 큰 것이 좋습니다. 수구사 종류는 한문, 나성, 화표, 북진이 있습니다. 수구사는 이해가 가장 밀접하다. 수구에 있는 큰 다리, 숲, 사당 등도 역시 화복에 관계 있는 것이니 혹 수해로 인해 교량이 손실되고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사당을 헐어버리면 흉화가 닥치게 된다. 반면에 수구에 기이한 바위나 모래톱이 생기면 부귀가 갑자기 이를 것이다. 수구사가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문은 수구의 양쪽 산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 나가는 수구에서 마치 빗장을 걸듯 교세되면서 물길이 크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수구 상류에 좋은 묘터가 있습니다. 봉화 닥실마을 수구입니다. 두 줄기 물이 합수되는 곳에 양쪽의 산이 한문을 만들어 물 빠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모 정치인 선영입니다. 수구에 한문이 있어 물 빠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구에 한문이 있으면 그 상류에 길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나성은 강의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 사면이 물에 잠겨야 합니다. 나성 하나는 작은 산 만개와 같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다. 나성은 머리와 꼬리가 있으니 머리는 상류를 향하고 꼬리는 하류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한강에서는 노들섬, 밤섬, 선유도가 나성이고 평양에서는 양각도가 나성이 되어 물빠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성이 있으면 그 상류에 좋은 땅이 있게 됩니다. 임진강에는 초평도가 나성 역할을 합니다. 호련히 수구에 섬이나 모래톱이 생기면 선비가 관직에 청거되고 벼슬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기이한 바위가 물가에 호련히 나타나면 부귀가 갑자기 이른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전수도 양곤입니다. 좁은 강폭은 바다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파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강 중에는 나성이 있으나 머리가 하류를 향하면서 물을 끌고 나가니 흉한 모습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계속되는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05년 수도를 양곤에서 핀머나로 천도합니다. 이번엔 화표입니다. 화표란 수구의 기이한 봉우리가 빼어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표는 높이 솟아야 화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구에 화표가 있으면 그 위쪽에 반드시 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구에 비록 높은 화표가 있어도 혈처에서 보이지 않아야 귀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화표는 험해서 혈처에서 보이면 흉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수를 서는 장수와 같은 역할입니다. 신도한 하류에 가면 위왕산이란 화표가 있습니다. 험한 석산으로 이루어졌는데 물길이 위왕산에 이르자 갑자기 요동치듯 꿈틀댑니다. 마치 놀라서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물줄기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왕산이란 왕을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도안에 대한 하륜의 부정적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수구사 북진입니다. 북진은 수구의 석산이 우뚝 솟은 것이니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바라보면 두려울 정도이니 극존성이라 합니다. 극히 귀한 것이므로 천에 하나를 만나기 어려우며 왕우지지 이상의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화표와 비슷하지만 더 험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은 한문, 나성, 화표, 북진은 귀사이므로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부귀용열의 징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구사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출입문을 검문하고 파수하는 모습이니 어찌 심상치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주요 고전을 보겠습니다. 산은 인정을 관정하고 물길은 재물을 관장한다. 산이 높으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깊으면 부자가 된다. 한치만 높아도 산이고 한치만 낮아도 물이다.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가는 정도만 되어도 물길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혈이 높은 곳에 있으면 물길을 논하지 않는다. 혈이 높으면 물길은 멀거나 또는 물이 보이지 않으니 이때는 물길의 기둥을 따지지 않습니다.
산은 본시 정적이지만 동적인 움직임을 요하고 물길은 원래 동적이지만 정적인 것을 원한다. 산은 상하좌우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 좋고 물길은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큰 물이 유유하게 앞에서 들어오면 더 이상의 귀함이 없다. 큰 물길이 잔잔하게 들어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물길이 꿈틀거리며 유정하면 어떠한 공식에 맞지 않아도 역시 길하다. 물길이 크게 꿈틀거리면 그 자체로 길한 것이므로 폐철에 의한 공식에 연연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물길이 좋지 못하면 혈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물이 모이는 것은 사람이 많아 좀이라고, 물이 흩어지는 것은 사람이 떠나게 된다. 산이 둥글게 감싸준 것은 물이 둘러준 것만 못하고, 물이 둘러준 것은 물이 모인 것만 못하다. 물길이 감아주면 기가 온전하고, 기가 온전하면 복이 이어진다. 수구는 배가 다닐 수 없어야 한다. 물 빠지는 수구는 좁게 막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산에 오르면 수구를 살피고 혈에 오르면 명당을 살필 것이다. 수구는 좁게 막혀야 하고 명당은 평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에 올라 혈을 정할 때 먼저 물길을 살필 것이다. 산을 오를 때는 크고 작은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이 천하고 물길이 귀하면 반대로 불길한 것이니 반드시 가업이 망하고, 물길은 천하지만 용이 귀하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니 기둥이 반반이다. 물길도 중요하지만 용맥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수세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